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들어오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5장 5절 치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피적분 함수로 주어진 함수의 부정적분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고요. 해서 부정적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미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얻었던 결과들이 있었죠. 그 결과를 한 24개 정도를 거꾸로 적분기호로 만들어서 적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분이 적어도 그 24개 공식 안에서 얘기되는 것들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생겼어요. 즉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인티그럴 fx dx가 대문자 fx 플러스 c다라는 걸 아는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알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변수로 사용된 x가 그냥 단변수가 아니고 어떤 함수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함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x가 gt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x 대신에 gt라고 대입을 하면 fx는 x의 함수였는데 x가 t의 함수니까 f는 t의 함수가 되겠죠. 해서 fx라는 것은 t의 함수일 거고 그렇다면 그것을 t로 미분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dt분의 dfx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x는 gt였으니까 fx는 fgt 이렇게 된 거고요. 그걸 t로 미분하는 작업이니까 연쇄 법칙을 사용하죠. 자, 그럼 연쇄 법칙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주어진 함수를 그냥 x로 미분을 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x를 다시 미분해서 곱한다. 그렇죠? 근데 x는 gt니까 그걸 미분한 것은 g't 이렇게 써볼게요. 그렇죠? 예, dt분의 dx 그런데 x가 gt니까 dt분의 d, gt 이런 뜻이고요. 같은 기호로 g't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dx분의 dfx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미 인티그럴 fx dx가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는 것은 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대문자 f를 x로 미분하면 소문자 f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dx분의 d 대문자 fx가 소문자 fx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 계산한 이 값이니까 이 값은 바로 fx죠. 그렇죠? 그럼 fx를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 g't가 곱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x라는 것은 gt였으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 값은 fgt, g't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봅니다. 대문자 f를 t로 미분했더니 fgt, g't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거꾸로 써볼 수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t로 적분하면 fx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기호로 쓰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t로 적분했다. 인티그럴 이 값 dt 그렇죠? 그게 바로 fx다라는 뜻이니까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적분상수 c를 써서 이렇게 기호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fx 플러스 c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에요.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인티그럴 fx dx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칠판을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fx 플러스 c라는 것을 4개로 해서 왼쪽에 약간 복잡해 보이는 인티그럴 fgt g'(t) dt 이런 적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적분 인티그럴 fx dx 이것하고 같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렇죠? 즉, 이 복잡해 보이는 적분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이런 적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여기 복잡해 보이는 이 적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이 적분으로 바꿔놓는 것. 이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치환적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치환적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은 여기 피적분 함수가 조금 복잡하게 막 합성돼 가지고 한쪽에 어떤 함수가 있다면 그것을 간단하게 하나의 변수 x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치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치환하면 x와 gt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같으면 그것들의 미분도 같아야 되죠. 그래서 x의 미분 dx하고 gt의 미분 g'(t) dt하고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dx가 g'(t) dt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이렇게 g'(t) dt 하고 곱해진 값이 바로 dx네요. 그렇죠? 여기 합성되어 있는 안쪽에 있는 이 함수를 간단하게 하나의 변수로 바꿔놓고 그 옆에 곱해져 있는 g'(t) dt 그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은 함수의 미분이죠. 그 함수의 미분은 dx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바꾸는 것이 치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치환하는 법은 이제 알았어요. 하나의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바꾸면 그 옆에 그 함수의 미분이 곱해져 있을 텐데 그 미분은 그 변수의 미분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뒤에 가면 이제 치환적분 말고 부분적분이라는 기술을 또 배울 텐데, 예, 적분 계산하는 기술을 여러 개 배우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되나, 예, 이걸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이거 치환적분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려면 치환하고 싶은 그 복잡한 함수에 미분이 옆에 곱해져 있어야 돼요. 미분이 옆에 곱해져 있으면 그 함수를 치환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작해서라도 그 함수의 미분이 곱해질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 치환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치환적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예, 예제 1번 볼까요? 인티그럴 x의 3승 곱하기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 dx. 코사인과 x의 4승 플러스 2라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안에 있는 이 안쪽 함수를 하나의 변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하나의 변수라고 바꾸려면 이 함수의 미분이 옆에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x 4승 플러스 2라는 함수의 미분은 이걸 미분하면 4x의 3승, 변수가 x니까 x의 미분 dx 이렇게 곱한 것이 이 함수의 미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x의 3승 dx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4라는 건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 걸 안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4는 상수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곱해져 있다라는 것은 x의 3승과 dx가 있는가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x의 3승이 곱해져 있죠. dx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4를 곱하고 다시 4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미분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치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치환할 수 있다는 게 판정이 됐으니까 이제 치환하겠습니다. x의 4승 플러스 1을 하나의 변수 t라고 치환하자. 그럼 미분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x의 4승 플러스 2의 미분 4x의 3승 dx와 t의 미분 dt가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적분을 바꿔요. 우리 적분은 인티그럴 x의 3승 코사인 x의 4승 플러스 2 dx
이건데 x의 4승 플러스 2는 t라고 놨으니까 코사인 이 값은 코사인 t. 그렇죠? 그리고 남는 게 이제 x의 3승 곱하기 dx가 남았는데 거기다가 4를 곱한 게 dt니까 4로 나눠주면 x의 3승 곱하기 dx는 4분의 1 dt. 다 됐죠? 4분의 1은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내보내면 되고요. 남는 것은 인티그럴 코사인 t dt. t로 코사인 t를 적분하는 거니까 바로 그냥 사인 t. 그렇죠? 그럼 앞에 곱해진 4분의 1 하고 해서 답은 4분의 사인 t. 다 됐으니까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된 건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 원래 부정적분이 변수를 x로 표현된 부정적분이었으니까 원래대로 x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t를 다시 원래대로 x의 4승 플러스 2라고 바꿔놓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의 1 사인 x의 4승 플러스 2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치환적분 계산하는 것도 이제 연습이 됐습니다. 예, 몇 문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제 3번 보세요. 인티그럴 코사인 5x dx를 구해라. 똑같죠? 코사인 안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예, 그걸 치환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에 미분이 있나 보면 되는데 5x의 미분은 5dx입니다. 그러니까 5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dx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 있죠? 예, 그렇다면 바로 치환할 수 있고요. 그래서 5x를 t라고 치환하자. 그럼 미분끼리 같아야 된다. 5x의 미분은 5dx, t의 미분은 dt. 그래서 5dx는 dt. 그러니까 dx는 나누어서 5분의 dt와 같다. 그렇죠? 예, 다 됐네요. 그럼 우리 적분은 인티그럴 코사인 5x dx인데 5x를 t로 놨으니까 코사인 t. 그렇죠? 남는 dx는 5분의 1 곱하기 dt. 다 됐죠? 5분의 1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적분은 인티그럴 코사인 t dt. 코사인 t를 t로 적분했으니까 사인 t. 그렇죠? 부정적분이니까 마지막에 적분상수 c 써주면 되고요. 이제 남는 건 t를 원래대로 5x라고 바꿔주는 거. 어렵지 않죠? 해서 답은 5분의 1 사인 5x 플러스 c다. 됐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문제로 나갔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써야 되겠지만 예, 이것이 만약에 중간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다 일일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코사인 5x 적분하면 뭐냐? 여기 5만 가지고 나눠줘서 5분의 사인 5x다. 이렇게 바로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몇 개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보세요. 인티그럴 루트 2x 플러스 1dx를 구해라. 루트 안에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의 변수로 치환하고 싶은 거고 그럼 미분이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의 미분은 2dx. 그래서 dx만 있으면 됩니다. 확인 바로 됐고요. 그럼 2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자. 그럼 미분끼리도 같다. 2x 플러스 1의 미분은 2dx, t의 미분은 dt. 아주 쉽죠? 예,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적분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은 통째로 t라고 놨으니까 루트 t. 그리고 곱해진 dx는 2분의 1 dt. 그렇죠? 다 됐죠? 예, 루트 t 적분하면 루트라는 게 2분의 1승이니까 그렇죠? 1씩 더하면 됩니다. 1 더하면 2분의 3이죠. 그래서 2분의 3분의 t의 2분의 3승. 다 됐죠? 예, 거기 2분의 1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예, 전체의 값을 정리하면 3분의 1 곱하기 t의 2분의 3승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t를 원래대로 바꾸면 t가 2x 플러스 1이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2x 플러스 1의 2분의 3승 플러스 c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예제 4번. 네, 또 풀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텐전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텐전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죠. 그렇죠? 자, 그래서 치환할 텐데, 예, 우선 치환하기 전에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코사인 x가 분모에 있어요. 근데 그 분모를 미분하면 여기 위에 있는 분자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x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마이너스 1을 다시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x는 코사인 x를 미분한 거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다면 이 적분은 앞에 마이너스 1 나갔고요. 인티그럴 코사인 분의 코사인의 도함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공식이 있었죠? 인티그럴 fx 분의 f 프라임 x dx. 이것은 로그 절대값 분모다. 예,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분모가 코사인 x니까 이쪽에 있는 적분은 로그 절대값 분모, 로그 절대값 코사인 x죠. 거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죠. 그렇죠? 다 됐으니까 적분상수 C.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로그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뒤로 가서 마이너스 1승으로 바뀌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승은 분의 1이니까 코사인 x 분의 1, 코사인 x의 절대값 분의 1 하는 건데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코사인 x분의 1의 절대값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코사인 x분의 1 하는 것은 시컨트 x죠. 그렇죠? 그래서 시컨트 x의 절대값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로그 절대값 시컨트 x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식으로 치환했다 그러면 어떤 치환을 했을까요?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치환하면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해서 이 값을 t라고 바꿔주면 여기 있는 이 값이 dt니까 t분의 1 dt.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것은 인티그럴 t분의 1 dt니까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렇죠? 예,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t분의 1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t. 그렇죠? 예, 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로그 절대값 t. 그리고 t를 원래대로 바꿔주면 1이 돌아오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식을 쓰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치환적분을 정적분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데 정적분은 구간이 있어요. 적분 구간. 그러니까 변수가 바뀌면 그 변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변수가 그 구간도 같이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예제 5번 보세요.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3-5x의 제곱 분의 dx.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정적분이니까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게 연속인가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분모가 0 되는 곳이 있네요. 그렇죠? x가 5분의 3일 때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 안에 이 점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5분의 3은 1과 2 사이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속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부터 2까지 구간에서는. 그렇죠? 자, 그럼 연속이니까 이제 원시함수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하는 기술을 이제 쓰면 돼요. 예, 치환적분을 배웠으니까 치환적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모가 무엇인가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무엇 하는 이 값을 하나의 변수로 바꾸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치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미분은 마이너스 5dx니까 당연히 dx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치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5x를 t라고 치환했어요. 이제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3-5x의 미분은 마이너스 5dx. 미분하고 dx 곱하고. 그렇죠? t의 미분은 dt. d만 붙이면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dx는 나눠서 마이너스 5분의 dt. 다 됐죠? 그런데 x가 1부터 2까지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x가 1일 때는 x에다 1 대입하면 3-5, t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t는 마이너스 2부터 움직입니다. 그렇죠? x가 2일 때는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3-5 곱하기 2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죠. t는 마이너스 7까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이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3-5x의 제곱분의 dx는 x가 1이면 여기 계산한 대로 t는 마이너스 2라고 아래쪽에 쓰셔야 되고요.
x가 2면 계산한 대로 t는 마이너스 7 위에다가 쓰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꿉니다. 예, 이 값은 t라고 놨으니까 t의 제곱 분의 이렇게 갈 거고 dx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dx는 마이너스 5로 나눠서 마이너스 5분의 1 dt 다 바뀌었죠? 예,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t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예, t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까지 써서 예, 원시함수를 t분의 1이다 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5분의 1은 상수니까 그냥 곱하고요. 예, 그렇다면 원시함수는 5분의 1 곱해놓고 t분의 1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제 구간은 t의 구간을 그대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다 됐죠? t에다 마이너스 7 대입한 것에서 t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걸 빼줘야 됩니다. 순서대로.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걸 빼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예, 통분할까요? 2하고 7 곱하면 14라고 통분했습니다. 그래서 14분의 하고 썼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7분의 1이었으니까 14분의 마이너스 2지요.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14분의 하고 통분을 했다면 예, 역시 7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7인데 여기 뺄 거니까 뒤에 건 플러스 7로 바뀌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분자 마이너스 2하고 7을 더했으니까 이 값은 5입니다. 그래서 5분의 1 하고 약분하고 치우면 남는 거 14분의 1이죠. 그렇죠? 예, 이건 정적분이었으니까 t로 바꿔서 t의 범위도 바꿔주고 계산하면 숫자가 되니까 그걸로 끝난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변수가 또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정적분은 수로 나온 거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답을 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환적분을 연습을 해봤고요. 이 치환적분을 예,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예, 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응용을 할 거냐 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0을 중심으로 대칭인 구간이죠. 그렇죠? 예, 음소거 해두세요. 예, 음소거 하시고요. 예, 이 대칭인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정적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생긴 적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정적분의 성질을 써볼게요. 0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0을 중심으로 이 적분을 두 개로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하고 0부터 a까지 적분하고 이렇게 두 개 적분으로 더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적분은 오른쪽 적분하고 비교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된 것 말고는 비슷해요.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웠던 치환 적분을 사용해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할게요. 부호만 달라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면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dx와 dt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치환하고 왼쪽 적분을 바꿔보겠습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는 구간 t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치환하면 x가 마이너스 a다라는 것은 t는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a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x가 0이다라는 것은 0은 부호를 바꿔도 0이니까 t도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t로 바꾸면 t의 범위는 a부터 0까지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f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x는 부호 바꾼 걸 t라고 놨으니까 마이너스 t와 같아요. 그렇죠? 해서 x는 마이너스 t라고 바뀌었고요. 그렇다면 dx가 남았는데 마이너스 dx가 dt하고 같으니까 dx는 마이너스 dt하고 같아요.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dt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정적분의 성질을 쓸 거예요. 예, 여기 마이너스 하는 것은 이 적분, 이 순서를 바꿔주면 부호가 바뀌니까 순서를 바꾸고 사라지면 돼요. 그렇죠? 해서 a부터 0까지를 순서를 바꿔서 0부터 a까지로
마이너스까지 해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f-t dt죠.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적분의 성질, 구간이 같고 함수가 같으면 변수가 t로 표현됐든지 x로 표현됐든지 같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적분은 변수를 t를 x로 바꿔서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x로 바꿔놔도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적분은 이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의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x dx 이것은 둘로 나눠서 왼쪽에 있는 것을 치환하고 다시 바꿔놓으니까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걸 더한 거죠. 그럼 이제 두 적분을 비교를 해보세요. 둘 다 0부터 a까지 적분이죠. 그렇죠? 구간이 같은 거니까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적분한 거나 같죠. 그렇죠? 예, 적분의 선형적인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합한 것은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이 함수 플러스 이 함수를 적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결론인데 여기 안에 보니까 결국은 -a부터 a까지의 적분을 0부터 a까지 반쪽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쪽 구간에서 뭘 적분하면 되냐? 이렇게 f-x와 fx를 더한 것의 적분으로 바꿔놨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두 함수를 비교할 때 언제 써요? 예, 이것을 우함수냐 기함수냐라는 걸 얘기할 때 쓰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다라는 것은 f-x가 fx하고 같을 때 우함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y축 대칭이었죠. 예, y축 대칭인 그래프를 갖고요. 기함수라고 부르는 것은 f-x, x의 부호를 바꿔주면 전체 부호가 바뀌었죠. -fx. 그렇죠? 그래서 이건 원점의 대칭이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함수냐 기함수냐를 따질 때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해요. 같으면 우함수, 부호가 바뀌었으면 기함수. 그렇죠? 그렇다면 우함수냐 기함수냐에 따라서 이 결론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x가 우함수라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더해주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x dx는 우리 결론대로 반쪽 구간에서 이 두 개 함수를 더한 것의 적분으로 바꿨는데 같은 거니까 두 개 더하면 두 배가 돼요. 그러니까 반쪽 구간에서 적분하고 그냥 두 배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공식을 얻었고요. 반대로 fx가 기함수다 그러면 두 개는 서로 부호가 다른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영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부터 a까지 fx를 적분한 것은 결국 반쪽 구간에서 이 두 함수를 더한 것의 적분으로 바꿨는데 이 함수가 영함수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영함수를 정적분 계산하면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해서 값은 0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용해서 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우함수인 경우 하나 하고 기함수인 경우 하나 하고 예, 이렇게 두 개 함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 예, 오늘 수업 시간은 마칠 텐데 예, 마치기 전에 예,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출석 체크를 안 준 사람, 예, 준 사람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더 안 줘도 되고요. 안 준 사람은 지금 주세요. 혹시 잊어버리고 안 준 사람 예, 지금 주시면 됩니다. 예, 마치기 전에 출석 체크를 보내주세요. 예. 자, 그럼 우함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제 6번 인티그럴 -2부터 +2까지 x의 6승 플러스 1dx를 구해라 그랬어요. x의 6승, 짝수승이죠. 그렇죠? 짝수승. 상수함수, 당연히 x의 0승하고 생각하면 돼요. 짝수승입니다. 즉, 이 상수함수도 x의 6승도 마찬가지로 x의 부호를 바꿔주면 예, 함수값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예, 두 개 더한 거니까 우함수입니다.
해서 x의 6승 플러스 1이 우함수다. 그런데 적분 구간을 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을 중심으로 대칭인 구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간 전체에서 이 정적분은 이걸 다 계산할 필요 없이 반쪽 0부터 2까지만 적분해서 그 결과에 2배 하면 된다. 그렇죠? 예, 해서 반쪽 구간에서 적분할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연속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항함수. 그렇죠? 그렇다면 원시함수만 찾으면 되고요. 예, 우리 배운 공식대로 찾습니다. x의 6승 원시함수는 6에 1 더하면 7이니까 7분의 x의 7승. 예, 이 수업 시간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배웠던 그 24개 적분 공식은 예, 기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서. 예, 1의 원시함수는 x죠. 그렇죠? 그렇다면 7분의 x의 7승 플러스 x 이걸 가지고 0부터 2까지 계산하고 2배 하면 됩니다. 2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뺄 텐데 0 대입하면 다 0이죠. 그렇죠? 떨어져 나가고요. 2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7분의 2의 7승 플러스 2. 2의 7승은 32, 64, 128이네요. 그렇죠? 2의 5승이 32니까 예, 해서 128. 그러면 7분의 128이니까 7분의 128 플러스 2는 7로 통분하면 14가 되죠. 두 개 더하면 142가 되네요. 거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84가 되네요. 그래서 7분의 284다.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함수인 경우를 하나 더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7번 보세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분의 텐전트 x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 원시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원시함수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예, 해서 미분에서 이게 되는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예, 조금 전에 배웠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어떤 구간에서의 정적분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표현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미분하면 이게 되지 하고 찾으려고 하면 예, 또는 적분 기술을 배워서 이걸 적분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예,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이건 어떤 공식이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대칭 구간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분모가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4승. x의 짝수승만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우함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자 텐전트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함수예요.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조각이 예, 무한히 반복되고 있죠. 왼쪽 오른쪽으로. 그렇죠? 예,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 기함수예요. 그렇다면 우함수분의 기함수로 만들어진 이 피적분 함수는 우함수분의 기함수, 기함수죠. 그렇죠?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분모는 안 바뀌는데 분자는 바뀌어요. 그렇다면 전체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함수. 그렇죠? 예, 피적분 함수가 기함수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그럼 대칭 구간에서 기함수의 적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분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이 값은 0이다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적분값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과정이냐. 여기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 안 하면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연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 분모는 1 플러스 제곱 플러스 4승 이렇게 생겼어요. 제곱이나 4승이나 실수를 짝수승한 거니까 음수가 나오진 않아요. 다 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1 이상이고 당연히 0보다 커요. 그렇죠? 분모는 0보다 큰 값이니까 분모가 0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곳이 없으니까 분모 때문에 불연속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라는 건 분자가 결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텐전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금 전에 여기 그렸지만 처음으로 0에서부터 왼쪽 오른쪽으로 처음으로 불연속이 되는 것은 끊기는 것은 오른쪽은 2분의 파이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렇죠? 2분의 파이를 넘어서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끊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구간을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파이는 3.1415926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2로 나누면 1.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보다 큰 수예요. 2분의 파이는. 그래서 1은 2분의 파이 왼쪽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오른쪽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계산을 한 거니까 그 안에서 텐전트는 끊기는 곳이 없죠. 그렇죠? 예, 해서 텐전트가 여기서는 연속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텐전트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연속이 됐으니까 이 전체 피적분 함수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속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적분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미분에서 이렇게 되는 걸 찾으려고 하면 답을 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첫 번째 적분 구간이 대칭 구간이다라는 걸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함수가 기함수다라는 걸 언급해 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이 피적분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언급해 주셔야 돼요. 대칭 구간이고 기함수고 연속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시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값이 존재하는데 대칭 구간에서 기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0이다.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대칭 구간이고 기함수고 연속이니까 0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에서 얘기할 부분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저 교수님, 예, 제가 오늘 시험 보고 그 예, 확인서를 받았는데 예. 그거 그 사진 찍어서 보내도 되나요? 그렇죠. 사진 찍어서 사진 파일을 그 네, 제가 알려준 제 이메일 주소 알고 있나요? 네, 예, 예. 그 저기 그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예, 파일로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